인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요가 스튜디오, 청정한 사원, 다채로운 축제들로 가득한 신비로운 땅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현실은 두꺼운 연기 장벽처럼 당신을 덮쳐옵니다. 말 그대로요. 인도의 많은 도시에서 숨쉬는 것은 단순히 산소를 흡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 먼지, 오염물질을 함께 마시며 그 두께는 마치 꺼지지 않는 큰 화롯불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교통은 모든 감각을 자극할 것입니다. 수천 대의 자동차 경적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마치 전 국가가 소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인력거, 버스, 자전거, 보행자, 그리고 소와 염소까지 모두가 같은 혼란스러운 공간을 공유합니다. 동물들은 어떤 교통경찰보다 더 큰 권위로 도로를 건넙니다. 하지만 그 소음과 더위 너머에는 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생 문제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화장실을 사용한 후 손을 씻는 것이 습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바로 거리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은 정말로 맛있게 냄새를 맡게 되지만 종종 화장지가 없거나 심지어 깨끗한 물도 없는 화장실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여러분의 눈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인도를 더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미묘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비는 너무 극단적이라 마치 목이 비틀릴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운전사를 동반한 고급 자동차에서 내리지만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맨발로 음식을 사기 위해 동전을 구걸하는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현대식 고층 건물을 지나서 한 코너를 돌면 갑자기 쓰레기 더미, 엉켜있는 전선, 향신료 냄새와 원시적인 하수도의 냄새가 섞인 상황에 휘감길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혼잡 속에서도 삶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모르는 상인들, 밤낮 없이 계속 움직이는 군중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끊임없는 시선들. 인도는 진정한 인간 인내의 시험장이 됩니다. 가까이서 경험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타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이곳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바이시스. 이 남아시아의 거대 국가는 120만 제곱마일을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현재 인구는 14억 3천만 명 이상으로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 공간에 집합시키면 숨쉬기가 큰 도전이 됩니다.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같은 도시는 종종 너무 진한 스모그에 쌓여 있어 바람이 이를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오염 수준이 너무 극단적이라 뉴델리에서 나쁜 날의 공기를 마시는 것은 24시간 동안 여러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도시들의 공기질이 인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분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천 명의 영적 추구자들이 순수한 공기와 내면의 평화를 찾아 명상 리트리트를 위해 인도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연기, 먼지, 배기가스, 쓰레기 불태우는 연기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 질이 힘들다면 그곳의 향기까지도 도전이 됩니다. 이국적인 향신료, 지글거리는 거리 음식, 열린 하수도, 그리고 때때로 소가 덧붙이는 향기는 진정한 도시 인도의 공식 향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여전히 가방을 챙겨 인도로 떠날 마음이 생기나요? 아래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숨쉬는 것이 극한 스포츠 같다면 인도에서의 교통은 교통올림픽입니다. 오염된 공기는 혼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가장 시끄러운 콘서트를 동반합니다. 수천 대의 자동차, 오토바이, 인력거, 만원 버스, 자전거, 보행자, 동물들이 모두 같은 도로를 공유하며 완전한 혼란처럼 보이지만 어쩐지 즉흥적인 춤처럼 기능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외부인의 눈에는 이것이 완전한 대혼란처럼 보이지만 인도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화요일일 뿐입니다. 자동차 경적은 여기서 단순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언어입니다. 전진하기 위해, 멈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돌아간다고 알리기 위해,
또는 단지 모두가 경적을 울리기 때문에 경적을 울립니다. 마치 거대한 그룹 채팅처럼. 그러나 텍스트 메시지 대신 하루가 끝날 때까지 귀가 울릴 정도로 끊임없는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교통규칙은 실용적인 적용보다는 이론적인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신호등은 색깔만 화려하게 빛납니다. 거기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명령이 아닌 제한으로 취급합니다. 차선 표시는 선택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틈새를 찾아서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더라도요. 소들은 교통의 모든 혼란 속에서 신성한 예외입니다. 이 신성한 동물들은 바쁜 고속도로를 침착하게 건너고 모든 차량은 완전한 존경심으로 멈춥니다. 자동차가 서로 부딪힐 수 있지만 소를 건드리는 것은 브레이크 없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큰 죄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30분이 걸릴 여정이 몇 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경적의 교향곡, 끊임없는 충돌의 두려움 사이에서 인도의 교통은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사고가 예상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이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경각심이 그들을 깨어있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혼란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배운 것처럼 말이죠. 4번째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신이 이 모험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길가에서 구경할 것인지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팔로워들. 끝없는 인도 교통의 콘서트를 견뎌낸 후 호텔이나 숙소에 도착하면 드디어 평화가 찾아올 것 같나요? 틀렸습니다. 인도에서는 기본적인 유틸리티조차도 복권처럼 돌아갑니다. 정이나 물이 언제 끊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전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아무도 진지하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전이 짜증난다면 물 부족은 진정한 절박함을 초래합니다. 많은 도시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보는 것이 순수한 도박과 같습니다. 물이 나올지, 공기만 나올지, 아니면 텅 빈 파이프 소리가 날지, 그리고 물이 나와도 믿지 마세요. 수도물은 거의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생수병을 샀거나 가지고 있는 물을 끓이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그것이 당신을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 갇히게 만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가지 유틸리티가 동시에 고장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전기도 물도 없는 상태, 샤워할 수도 없고 식혀줄 수도 없고 핸드폰을 충전해서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음을 듣고 이게 바로 인도구나 라고 자조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인도에서 수백만 명을 끌어들이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인도 음식은 정말 전설적입니다. 맛있고 다채롭고 향신료와 놀라운 맛이 가득해 입맛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러시안 룰렛처럼 당신의 소화 시스템을 시험하는 일과 같습니다. 거리 음식은 인도의 진정한 경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뜨겁게 기름에 튀겨지는 사모사, 정말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커리, 마치 축제에서 나온 것 같은 달콤한 간식들이 있는 가판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항할 수 없이 매력적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손 씻는 습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거리 음식 판매자들은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그들이 돈을 다루거나 여러 표면을 만진 후 바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결과는 단 한 입 먹은 후 화장실로 뛰어가는 관광객들, 유명한 델리 벨리 혹은 여행자의 설사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장실이 절실히 필요할 때 종종 화장지는 없고 깨끗한 물도 없거나 운 좋게도 구석에 녹슨 호스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입맛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날의 운에 따라 소화 시스템과의 도박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물 문제와 음식 문제를 잘 넘겼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인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관료주의 미로입니다. 인도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문서를 갱신하거나 기본적인 등록을 하는 것조차도 스탬프, 서명, 끝없이 이어지는 서류 작업의 마라톤처럼 변합니다.
모든 정보 창구 뒤에는 마치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개인적인 은혜를 베푸는 듯한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10분이면 끝날 일이 인도에서는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나의 서명이 더 필요하거나 내일 다시 와야 하거나 갑자기 당신이 가진 문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며 다른 색의 스탬프가 찍힌 동일한 문서를 요구합니다. 인도에서는 경제적 대비가 문을 닫은 곳에 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당신의 얼굴에 잔인한 정직함으로 던져집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늘어선 거리와 고급 쇼핑몰, 개인 운전사를 동반한 비싼 자동차를 지나면 단 한 번의 거리를 건너는 것만으로 맨발로 동전을 구걸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극단적인 부와 절박한 가난이 나란히 살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도 하나만이 그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경계입니다. 이 대비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뭄바이의 중심에 위치한 다라비는 3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41만 8천 명 이상이 사는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어떤 골목길은 너무 좁아서 옆으로 몸을 돌려야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고 목욕을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공간은 대부분의 미국 대형 옷장보다 더 좁습니다. 도자기 공방 근처에서는 주민들이 감에서 나오는 찌는 듯한 열과 두꺼운 검은 연기를 견뎌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생활 환경이지만 이 슬럼은 매년 10억 달러를 생산합니다. 맞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10억 달러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민들은 놀라운 효율적인 재활용과 제조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라비로 흘러들어와 정리되고 청소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되어 전 세계로 판매됩니다. 이 재활용 제품 중 일부는 심지어 아마존에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창의력이 어떻게 번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다라비에 혼자 가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복잡한 거리를 헤매다 길을 잃거나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역은 2008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주요 배경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인도에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수많은 여성들이 매일 겪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위, 소음, 혼란을 넘어서 많은 여성들은 훨씬 더 불편한 것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시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흘깃한 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고 강렬한 관찰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며 때로는 남성들의 무례한 말이나 웃음, 혹은 복잡한 공간에서의 실수로 인한 신체 접촉을 동반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는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자체가 영원한 시련이 됩니다. 지켜보는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여성이라면 이 긴장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옷을 겸손하게 입든 현대적인 옷을 입든 혼자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종 원치 않는 시선을 끌게 됩니다. 여기서의 아이러니는 특히 눈에 띕니다. 인도는 여신을 숭배하고 사원과 종교적 의식에서 여성성을 기념하며 신성한 여성의 전통을 가진 땅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여성들은 신전재단에서 숭배되는 신성한 존재보다 더 적은 존경을 받는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 공해, 대기오염, 교통혼잡이 충분히 도전적이지 않다면 인도의 기후는 그 경험에 특별한 터치를 더합니다. 여기서 편안함은 분명히 특권이지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인도 여름에 숨막히는 더위는 문을 열지 않는 사우나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며 습도는 5분만 밖에 나가면 땀으로 전신이 흠뻑 젖도록 만듭니다. 걷든 에어컨이 있는 택시에서 타든 아무리 가만히 서 있든 결국 당신의 옷은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한 두 번째 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강렬한 더위만으로도 부족한 것처럼 그것은 모기 군단을 동반합니다. 이 모기들은 당신의 방문을 가능한 한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 임무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충제를 사용하든, 어떤 보호크림을 바르든, 얼마나 많은 정의 모기 채찍을 흔들어도 이 모기들은 항상 당신을 물고 있습니다.
마치 극한의 더위에 더해 이 나라가 온몸에 가려운 기념품을 남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모기들이 댕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아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은 여행자들을 기다리는 열대 질병의 완벽한 메뉴와 같습니다. 이제 아마도 인도 여행에서 가장 절박하면서도 어쩐지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괜찮은 화장실 찾기입니다. 더위, 습도, 그리고 맛있지만 위험한 거리 음식이 결국 당신을 화장실을 찾게 만들 겁니다. 진짜 도전은 단순히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당신은 협소한 공간과 의심스러운 위생 기준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거의 항상 화장지는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낡고 녹슨 호스나 더 의심스러운 버킷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는 인도에서 동일한 생존 규칙을 반복합니다. 항상 자신의 비상용 키트, 화장지와 손 세정제를 챙기세요. 이는 사치나 편리함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다 해도 그 물은 종종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으며 개인 위생용으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자주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어 당신이 찾은 화장실에서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을 끓여서 제대로 필터링하거나 계속해서 생수만 사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환급률이 간단합니다. 어떤 호텔 수도꼭지보다 밀봉된 생수병을 더 믿으세요. 인도에서는 소를 죽이는 것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양, 염소, 물소는 고기로 죽일 수 있지만 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 중에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면 전혀 운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물소 고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합법적이고 널리 유통됩니다. 하지만 소 숭배는 단순히 식단 제한에 그치지 않습니다. 코비드 당부 팬데믹 동안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일부 힌두교 신자들은 구자라트 주의 소 보호소에 매주 가서 소의 젖에 몸을 담그고 소의 오줌과 똥을 섞어 몸에 바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이 의식이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치료법을 권장한 의사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완전한 종교적 신념으로 참여했습니다. 소와 관련된 종교적 관습은 정말로 매혹적입니다. 신자들은 소의 꼬리를 잡고 소가 자신의 머리에 코를 대면 축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신성한 에너지와 직접적인 연결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서벵골주에서는 소들이 도축을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어디서든 잠을 자고 기본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소와 관련된 특별한 휴일도 있습니다. 바로 고파스탐입니다. 이날에는 길거리 소들이든 농장에서 기른 소들이든 모두 목욕을 하고 아름다운 꽃 장식으로 장식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기이한 소 관련 축제는 피다칼라 전투로 사람들이 실제로 소의 똥덩어리를 서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항상 이 축제에서 부상을 입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상처들이 3일 내에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겐지스 강은 전 세계 9억 명 이상의 힌두교 신자들에게 신성한 강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그 물에 발을 담그면 영혼이 정화되고 죄가 씻겨진다고 믿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있어 강가에서 친척을 화장하고 그 죄를 강에 흘려보내는 것이 한 생명의 끝과 끝없는 환생의 고리를 끊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화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어린이들, 임산부, 그리고 일부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은 직접 강에 놓여집니다. 즉, 수백만 명이 마시고 씻고 일상적으로 예배하는 물 속에 온몸이 놓이는 것입니다. 소도 신성한 동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겐지스 강에서는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 떠다니고 야생 동물들이 그 시신을 먹는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지만 이 전통은 종교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타지마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기념물은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세계 유산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찬사를 받는 걸작으로 묘사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타지마할은 샤자한 황제와 그의 사랑하는 왕비 뭄타즈 마할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건설의 세부 사항은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타지마할은 샤자한이 그의 고인이 된 아내를 위해 상상한 천상의 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으로 22년 동안 작업하여 이 엄청난 묘소를 완성했습니다. 건설 비용은 3억 2천만 루피에 달했으며 오늘날의 돈으로 약 1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100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타지마할의 흰 대리석에는 28종의 귀금속과 중위금속이 박혀 있으며 터키석은 티베트에서, 옥은 중국에서, 주요 건축 재료인 흰 대리석은 라자스탄에서 채굴되어 운반되었습니다. 타지마할이 완성된 후 샤자한은 아들인 아우랑제부에 의해 가택 연금에 처해졌습니다. 사랑을 담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념물을 세운 황제는 여생의 8년을 감옥 창문을 통해 자신이 만든 기념물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그것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타지마할은 여전히 기능하는 모스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종교의식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묘소 부분은 현지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타지마할이 종교적 목적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여행 웹사이트에서 일생에 한 번 가볼 곳으로 랭크되는 타지마할은 이제 인도를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도 여행사의 골든 트라이앵글 관광 코스의 일부로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은 타지마할이 하루 중 시간대와 날씨 조건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분홍색, 일몰에는 금빛, 보름달 아래에서는 눈부시게 하얀색으로 변하는 타지마할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것에 집중합니다.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인도 사람들의 창의력과 적응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살아가는 장애물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여 인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창의력은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잡한 기차를 타려고 하든, 혼란스러운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찾으려 하든, 혹은 단순히 바쁜 거리를 걷고 있든, 당신은 항상 어느 곳에서든 무엇인가를 팔거나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만약 우산이 몬순 시즌에 고장이 나면 우산을 고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다면 거리에 전문 이발사가 거울, 가위, 심지어 뜨거운 수건까지 준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에서는 길거리에서 뼈를 맞추거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부상을 치료하는 사람들, 심지어 귀를 청소하거나 발에 굳은 살과 발 문제를 놀라운 기술과 효율성으로 해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인도의 비공식 경제는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거리 상인들은 하나의 카트나 땅에 펼쳐놓은 담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전자기기, 의류, 책, 조리된 음식까지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기술 분야에서 인도의 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글로벌 중심지가 되었고 인도 엔지니어들과 프로그래머들은 주요 국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고급 기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놀라운 물 절약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작물 순환 시스템을 창출하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저렴한 농업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도시 거주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기능적인 생활 공간을 창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외부인에게 혼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 조직의 걸작을 나타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기차, 버스, 오토릭샤, 자전거, 도보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도시를 이동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인도에서의 실제 생활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들로 이 특별한 나라의 복잡성, 모순, 그리고 회복력을 잘 보여줍니다.
오염과 인프라 문제의 가혹한 현실에서부터 사람들의 놀라운 창의력에 이르기까지 인도는 그 어떤 간단한 설명이나 고정관념도 거부합니다. 아래 댓글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인도에 대해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항상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인도를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세계의 또 다른 흥미로운 구석을 탐험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